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LN 뉴스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제 취임식을 갖고 시정 운영 방향을 시민에게 맞추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어제 민선 7기 취임식에서 박 시장은 시민이 시장이고 위대한 도시는 시민이 만든다며 시민의 삶을 챙기는 데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를 0%대로 인하하고 주거 문제와 일자리 문제 등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수돗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시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시장은 대구 취수원 이전에 대해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인 만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수돗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질 검사 항목을 278개에서 과불어함물을 포함한 286개로 확대하고 구미공단 등 상류 지역에 대한 수질 검사와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먹는 물의 안정성을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공개 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순창군의 블루베리 농장이 지역 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수확 체험을 통해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고 관광객까지 유치하면서 지역 경제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순창군의 블루베리 분양 농장이 도시민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농특산물 홍보는 물론 관광객 유치까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블루베리 수확기가 시작되면서 구림면 삭골에 위치한 분양 농장은 블루베리를 수확하려는 농장주들의 발길이 아침 일찍부터 이어진다고 합니다. 블루베리 농장의 인기 비결은 신선한 블루베리를 직접 따보는 체험 기회와 더불어 인근 강천산과 고추장 마을 등 관광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창군은 블루베리 분양 농장 180농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양 30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매주 600여 명의 방문객이 방문하여 체험 및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 농장을 확대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고 지역 경제에 활성화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순창군은 분양 농장을 더욱 확대해 농특산물 홍보와 지역 경제 견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KLN 김경모입니다. 세종시가 지난달 28일 세종시청에서 아동과 여성이 행복한 세종시 추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위원회는 아동과 여성 친화도시 추진 로드맵의 주요 내용과 계획을 설명하고 추진위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소통 채널을 활성화해 시민과 함께 아동, 여성 친화도시를 완성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아동과 여성이 행복한 세종특별자치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충북 청주시 일원에서 충북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다중이용시설 화장실에 대한 불법 촬영 카메라 일제 점검이 실시됐습니다. 현장 점검 이후에는 안전한 충북을 만들기 위한 거리 캠페인도 진행되는데요. 충청북도는 현장 점검과 거리 캠페인을 통해 불법 촬영과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범죄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불법 촬영으로 고통받는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하고 충북 지역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각 유관기관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근로계약서 체결률을 높여 아르바이트생 권익 보호에 앞장섭니다. 이를 위해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털 사이트와 전자근로계약서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MOU는 전자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임금 체불을 예방하는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계약서 미체결로 인한 사업주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어린이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결과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근로계약서 체결률은 53.6%에 머물렀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재 50%대인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자의 근로계약서 체결률을 100%로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용위기 지역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 중 하나죠. 지역사랑 상품권이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됩니다. 이 상품권이 지역에 미칠 효과는 무엇인지 또 부작용은 없는지 알아봅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다음 달부터 군산, 영암, 거제, 고성 등 4개 지자체에서 지역 상품권을 10% 할인가로 판매합니다. 이들은 모두 고용위기 지역으로 이번 판매를 통해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데 단기적으로나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실효성 확대와 부작용 해소 방안 또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반인 판매 비율이 적고 부정 사용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지자체는 부정 사용 등을 막기 위해 1인당 구매 한도를 50만 원으로 제한하고 가맹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계도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KLN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문서 24 대상 서비스를 12개 분야로 확대합니다. 현재는 비영리법인, 영유아 보육 등 6개 업무에 대해서 시범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음식점, 소방안전점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확대됩니다. 문서 24는 언제 어디서나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를 인터넷으로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장애 학생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교육부가 어제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장애 학생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방안을 토대로 대학 내 일자리 35명, 지역사회 일자리 580명 등 장애 학생 2,115명에게 맞춤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역량 있는 소상공인을 선정해 지원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케팅 지원, 상품 서비스 개선, 작업 안전 설비 등 업체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선택할 수 있고요. 또 신규 고용 인원에 따라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도시형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분야 소상공인들이 한 단계 도약하고 지역 기반 우수 기업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북 전주시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끌어갈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합니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과 대학생들에게 ICT 분야 전문 교육과 멘토링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스마트 디바이스 아이디어 발굴 캠프를 개최합니다. 전북 지역을 순회하며 열리는 이 캠프에서는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기술 창업의 모델을 개발해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가 소사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맞춤형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했습니다. 맞춤형 커뮤니티 센터는 주민 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리모델링 이후 센터를 이용한 수강생들은 새로운 설비와 환경 속에서 쾌적하게 활동할 수 있어서 좋다며 많은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최근 해외 취업 붐을 타고 해외 취업 소개업체가 난립함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일본 취업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일본 후쿠오카현 중소기업진흥센터 간 MOU를 체결했습니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경북 청년들이 안심하고 좋은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현지 사후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기존 34개 보건소에서 실시하던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70개 보건소로 확대 시행합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만성질환 위험군을 대상으로 생활습관 개선, 만성질환 예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요. 2017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평가 결과 이용자 중 93.7%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용자의 건강관리 효과와 만족도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사업 참여 보건소 및 이용자 수를 확대 시행합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